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판에 막 타는 거예요. 기차가 지금 칙칙칙칙 떠나는데 안내원이 기차만을 딱 열더니 발로 내리뜨리는 거예요. 아, 어떡해. 내치는 위험한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같이 떠났던 동생이랑 저랑 그 자갈 거기 꼭 떨어졌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마인TV에 이렇게 대전에 사는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북한 강원도 판교에서 27년 동안 살다가 2007년 7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한 탈북민 최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성남 옆에 무슨 판교, 네이버 있는 데가 판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맞아요. 강원도 판교 맞죠? 네, 강원도 판교예요. 강원도 판교고, 저 성남 판교는 엄청 부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판교는 너무 시골이라서 한자로 하면 널 판자에 다리 교자. 그래서 판자로 만든 다리가 많다. 그래서 판교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지역명이 강원도 판교군 이렇게 나가나요? 그렇죠. 강원도 판교군, 판교읍 몇몇 반, 뭐 5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강원도에 판교군이 있다는 것을 저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혹시 국정원이 들어왔을 때 고향에서 누군가 판교에서 일본으로 온 누가 있다라고 얘기한 제가 적이 있나요? 일본 타자였어요. 이야, 보통 탈북민에게 1호라는 이야기를 붙이는데 판교군에서 1호로 탈북한 우리 최하나 씨를 모시고 또 우리 탈북 스토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을 건넜거든요. 해산에서. 그 3일 후면 저희 어머니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 2007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판교군에 사시던 분이 압록강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탈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기까지 분명히 과정과 뭔가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때가 아마 2007년 3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가는 거죠. 그럼요. 근데 저희 동생은 저희 집안 내력이 키가 좀 작아가지고 바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옷공장이라는 직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삼지원 돌격대라는 돌격대를 나가게 된 거죠. 네. 무조건 모집을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모집이 아니라 무조건 군당에서 무조건 직장마다 한 명씩 내라. 그렇죠. 할당량이 있으니까 옷공장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신입사원인 저희 동생을 이제 내보낸 거죠. 네. 무조건이죠. 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갔는데 3월 달에 저희 동생이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저는 무슨 거지가 저희 집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3개월 만에 지금 집에 들어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거지가 들어오나 해서 제가 지금 한없이 누구지? 하고 바라보는데 동생이 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내 동생은 돌격대 나갔는데? 하고 바라보니까 제 동생이었어요. 네. 뼈만 남아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온 거예요. 일하러 데려갔는데 제대로 먹이지 않았던 거죠. 애를 데려다 방 안에 앉혔어요.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격대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한 달이 걸렸대요. 잠시만요. 강원도 해산의 그 삼지연 발전소에서 네. 강원도에 있는 판교까지 2007년도에 네. 오는데 한 달 동안 집으로 돌아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걸어오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훔쳐다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옷이 다 해줘가지고 남의 집에서 옷도 훔쳐 입고, 3월이니까 또 북한은 춥잖아요. 엄청 춥죠.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옥수수 떼죠. 강냉집 속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까지 오는 게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2007년에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고 있을 수는 없죠. 다시 잡아서 보낼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몸보신을 하고 있는데 안전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서 돌격대를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강제노동을 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못 보낸다. 못 보낸다고 하니까 동생은 어린 마음에 속상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동생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살이었습니다. 18살.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보는 마음,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갈 바에는 내가 따라 나가야 되겠다. 그래도 강제노동을 가면은 불명예스럽지만 돌격대를 다시 나가는 게 어차피 낫지 않겠냐. 그건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선택을 한 게 돌격대를 다시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돌격대가 놀러 가는 곳이냐, 여자들이 나가면 안 된다, 네가 사회생활도 안 해본 애가 나가서 남자들 있는 곳에서 어떻게 견딜 거냐, 한사코 반대를 하셨죠. 근데 그때까지 본인은 왜 그 사회생활을 안 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판막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뭐 사회보장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에도 사회보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보장을 받고 엄마한테 적을 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한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건데 안쓰러운 동생 때문에 어찌 보면 첫 사회생활에 발을 내디딘 거죠. 첫 사회생활의 발을 사회보장을 받고 북한에서 집에서 앉아서 놀아야 될 북한으로 말하면 장애인이란 말이죠. 여기로 그렇죠. 말하면. 그런데 동생 때문에 돌격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케어해주러 같이 간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제 친구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서 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성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떠나는 날 밤에 동생이랑 저랑 배낭을 메고 떠납니다.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맺혀서 안 내려가요. 너 이렇게 가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볼 줄 알아라 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돼버렸고 정말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길로 나왔다가 어째서 탈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지금 다시 갑니까? 삼지연까지? 갔어요. 갑니다. 그래서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생부터 체크를 했어요. 밥이 이렇게 식탁에 주어지잖아요. 정말 여기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를 말하면 강냉이 진쌀 혹시 아세요? 강냉인데 이렇게 쌀 질게 밥한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강냉이 이런 쌀도 아니고 망에다 갈아서 막 가루랑 요만한 그 좁쌀 같은 강냉이랑 막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냉이 진쌀밥을 지금 유치원 애들 먹는 밥 공기에 한 공기씩 차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반찬은 뭐 주 소금만 들어간 무, 염장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주어지는데 그걸 절반을 덜어서 동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먹지 않고 어쨌든 동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마음만 키워한 있었으니까 여자는 어찌됐든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생을 하루 세끼 챙겼죠. 네, 그렇게 몇 달을 챙기셨나요? 그렇게 아마 한 2달을 챙겼던 것 같아요. 4월에 나갔거든요. 동생이 3월에 도망쳐 오고 집에서 보름 동안 있다가 4월에 다시 나간 건데 2달을 챙기고 난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네, 그래서요? 그래서 남자들 숙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 동생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친한 애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동생이 아마 또 도망갔을 거라고. 누나한테 지금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네. 아유, 연어만. 그냥 너무 분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막말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이 씨양놈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이렇게 했죠.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동생 없이 한 열흘을 버텼나? 근데 정말 돌격대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일하러 가서 일만 시키는 것이라 만만치 않죠. 밥 조금 주면서 엄청난 그 노동 강도를 다 수용해야 되는데 본인은 혹시 그 돌격대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체구도 약했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맞돌이를 들었어야 했고요. 맞돌이 저희 알잖아요. 그리고 마대에다가 그 자갈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메고 나르면서 그 지정된 곳에 쏟아야 됐어요.
근데 그게 낮에만 진행됐으면 괜찮은데 야밤에도 시켜요. 저희 막 그때 20시간도 일한 적도 있고요. 하루에요? 네. 바로 덜격대 생활은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생활비는 당연히 없고 아 그냥 무버스죠. 그냥 무보수인 네. 겁니다. 강제 노동을 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건 못 견뎌가지고 덜격대에서 또 탈출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저 우리 최하나 씨도 강단을 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단을. 저는 도망간다고 해도 저는 그 직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없거든요. 저는 그냥 탄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군당에서 벌이 차려진다거나 안전원이 찾아와서 뭐 강제노동을 가라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가자. 강단을 내렸죠. 저거는 다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대대장 식모를 하던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생이가 언니 같이 가자 이랬어요. 더 든든해진 거예요. 네. 그래 가자. 너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 하고 둘이 도망을 치웠죠. 잘했습니다. 걸어서. 네. 그래서 걸어서 저희가 삼수 값싼 그 도로 포장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숙소가 삼수에 있었는데 삼수에서 해산까지 저희가 걸었어요. 그래서 반나절을 걸어서 해산역에 나갔죠. 네. 나가서 이제는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증명서가 다 그 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민증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산역에 그 경계가 그렇게 삼엄한 해산역에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일단 기차 홈에 나갔어요. 나가서 기차에 잡아탔죠.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잡아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증명서가 없으니까 해산 평양역을 타고 고원에 가서 기차를 갈아타야 사리온해역을 타야 저희 집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안내원들이 막 저희를 막 밀고 땡기고 막 못하게 할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발판, 기차 발판에 탔어요. 그래서 발판에 둘이 매달려서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저희뿐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판에 막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차 빵통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는 무조건 타야 나가니까. 기차가 지금 칙칙칙칙 떠나는데 안내원이 기차문을 딱 열더니 발로 내리뜨리는 거예요. 아, 어떡해. 내치는 위험한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같이 떠났던 그 동생이랑 저랑 떨어졌죠. 그 자갈 거기 떨어졌죠. 안 다쳤어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네네. 그거를 저희가 100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100번을요? 네. 그렇게 무슨 일을 쓴 거죠. 근데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쌀이 있습니까? 배낭에. 덕대에서 입었던 헌옷이랑 저희 몸밖에 없는 거예요. 굶기도 쫄쫄 엄청 굶었어요. 그래서 장마당을 나갔는데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진짜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장마당에 나갔는데 누가 피를 산다는 거예요. 혈액을요? 네. 그래서 사람이 혈액이었습니까? 그렇죠. 뭐 돼지 혈액이나 개 혈액이 아니라 사람 혈액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 팔로 가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암암리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사는 사람이 북한에 있었습니까? 이때요. 그래서? 있었어요. 이때요가 아니라 있었어요. 아, 이게 서커병도 남조선에서만 그런 거 한다고 북한에서 배웠는데. 네, 맞아요. 아, 이 북한에 그게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긴박하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이 갔어요. 네? 장대가 막 이런 남자들이 나와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지금 굉장히 왜소하시거든요. 애 같거든요. 그때는 더 했죠. 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다 믿었어요. 출생증 가지고 다녀도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너무 약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 사람 발을 붙들고 막 동동 매달렸어요. 저희 급하다고. 피선 뽑아서 사달라고 막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일말의 사람이었죠. 양심은 네. 있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양심은 있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기 한국 분들은 배고프다는 말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짜로 배고픔의 그 서름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장마당에 나가서 훔쳐 먹자 했어요. 그때 시집도 안 갔던 처녀들이 원래 그런 상황에서 네. 저였어도 그런 결정했을 거예요. 정말 인생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훔쳐 먹자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마당에 갔죠. 그 우리 속담에 사람 봐가면서 뭐 하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을 봤어요 일단. 보고 제일 오래숙한 할머니가 인조고기밥을 파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 50원어치 주세요 했어요 당당하게. 그때 북한 돈 50원?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시더니 에이 무슨 처녀들이 사기를 치겠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한테 인정고기밥 50원어치를 주시는 거예요. 네. 걔눈 감추듯 먹었죠. 네. 이젠 돈을 지불할 시기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돈이 없. 막 무섭고 떨리고 막 하면서 쭈뼛쭈뼛 대니까 할머니가 눈치를 채셨어. 어떻게? 너희 돈이 없구나 하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울면서 빌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동생을 거기다 두고 나보고 와서 돈을 가지고 오래요. 동생을 인질로 두고. 그때 든 생각이 동생한테 미안한데 나부터 살자였어요. 그래서 전 튀었죠. 그래서요. 튀어서 해산역에 갔어요. 갔는데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일단은 배는 안 고픈데 그 장마당은 다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깡패들이 동생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 나름 막 깜깜해지는데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막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녁 7시, 8시가 되니까 날이 진짜 새까매졌어요. 네. 가봐야 되겠다. 동생이 있는지 장마당을 다시 갔죠.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어디 갔을까? 할머니도 없고 장마당 자체가 다 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살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해산역을 다시 갔어요. 일단은 믿을 것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 혼자 진짜 풀이 죽어가지고 맥없이 제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동생이 언니야 언니야 부르는데 딱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은심이야 하니까 언니 나야.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럼 물었죠. 어떻게 바지오 나왔냐 라고. 동생이 예쁘장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 할머니 손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대요. 네. 딱 동생 눈에 보기에 돌격계 남자들이 앉아서 인조고기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었대요. 이때 여자의 그거를 발휘해야 되겠다 네. 싶어서 물어가지고 혹시 돌격대 분들 아니시냐 하니까 맞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 강원도 판교군 대대장 식모인데 제가 지금 인조고기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저 50원만 빌려주시라. 대대에 들어가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치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더니 뭐 이런 예쁘장한 처녀애가 사기를 치겠어라는 눈빛으로 그거를 내줬다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네. 섞이는 사이입니다. 서로 각자 도생의 어떤 생존 욕구 때문에 네.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밌네요. 근데 정말 이거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진짜 개인의 그 본능을 다 발휘하는. 각자 도생의 원칙이라니까요. 정말 맞아요. 그 정말 승냥이 같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회에서는 정말 토끼가 돼서 살 수 없다 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